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2차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출석 시간을 늦춰달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지금이 물러나야 할 때라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원이 감세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국외로 추방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면서 나흘 만에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란 기대가 반영돼 주요 그룹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로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한 특검, 또다시 불응한다면 최후의 수단인 체포영장 청구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송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로 예정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내란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건강상 문제로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주말에 조사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토요일인 이번 주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라는 경고까지 더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조사 때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사자라면서 특검팀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 전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내란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닌지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11명을 내란 동조와 직권남용 피해자 두 부류로 나누어 수사를 이어갈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일찍이 연락받고 대통령실로 와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전자로 분류됩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구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면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후자로 분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개의 정적수가 갖춰지자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이를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소환한 특검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최상병의 묘소를 참배한 뒤 수사 첫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조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최상병 특검팀이 먼저 살피게 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명현 특검이 무릎을 꿇고 해병대 최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최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현판식을 한 뒤 오후에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 특검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지휘관과 부대원들에게 수중 작전을 시킨 이유를 추궁할 예정인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아닌 지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 때 최상병 사망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조사합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만 최상병 특검팀이 먼저 살피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수사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16개 부분에 아주 굉장히 바쁜 거고요. 우리는 그 김건희하고 겹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자.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과 직접 통화해 협의한 겁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소유지도 담당하게 된 특검팀은 관련 기록을 이첩받았고 군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한 데 대해서 취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라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직의 배경엔 심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점도 있지만 검찰 고위직들의 인사계획안이 뒤늦게 전달되는 인사 패싱도 영향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으로 법으로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거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심 총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 개혁안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개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물러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 총장의 사직 배경엔 이른바 인사 패싱도 있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심 총장에게 검찰 인사계획이 뒤늦게 전달된 겁니다. 일부 검찰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줄줄이 사직을 권유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심 총장은 어제 오전에서야 법무부 과장급 간부를 통해 공식 인사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인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자체도 후배 검사로부터 처음 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간부들의 사표를 수리해 곧바로 후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 봄에 복귀하겠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새 앨범과 월드 투어도 예고했습니다. 인사했죠. 인사 우리 인사 하나도 없잖아요. 단체 인사가 3년 전이야. 우리 부산 콘서트 이후로. 부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을 찾았습니다. 7명 멤버 모두가 군복무를 마치면서 7월부터 새 앨범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앨범을 만들 건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아마 같이 모여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음악 작업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작업이 언제 나온다? 내년 봄! 그렇지! 방탄소년단의 마지막 단체 콘서트 3년 전 부산에서 열었던 Yet to Come in 부산이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앨범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앨범을 낸 뒤에 세계의 팬들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에 앨범을 시작으로 저희가 투어도 같이 당연히 월드 투어가 될 거고요. 제가 내년에 저희가 월드 투어를 하잖아요. 그럼 7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하는 영화 주라기 월드의 주인공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새 영화 개봉과 배우들의 내한을 축하하는 자리에 깜짝 손님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구팀 NC 다이노스의 마스코트 단디와 세리, 뽀로로의 친구 크롱, 용인 씨의 마스코트인 조아용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철용이까지 한국의 공룡 마스코트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내한한 할리우드 배우들만큼이나 신선한 기획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극장에서 개봉하는 주라기 시리즈의 새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다시 한국을 찾아서 너무너무 신난다 이런 소감도 전했습니다. I wish I had more time to be here. This morning I just ended up going to buy a bunch of makeup and skincare. That was my day. I was like, I have to go and do that first. And I think I had about 7 kinds of kimchi at the breakfast this morning. 1993년 주라기 공원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 주라기 월드로 이어졌고 이번엔 배우 스칼렛 요한슨을 주인공으로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영화는 오늘 개봉합니다. 수천 달러의 현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동네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이벤트였습니다. 하늘 위의 헬리콥터에서 그야말로 비처럼 달러가 쏟아집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거리에 흩뿌려진 이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 자동차에서 뛰어나왔는데 다행히 큰 혼란 없이 평화롭게 모두가 조금씩 돈을 줍고 끝났습니다. 이 행사 사실 이 지역사회의 전설이었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였습니다. 아들은요 자신의 동네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면서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를 추방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머스크는 신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연방 상원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세가 골자인 이 법안은 공화당 일부가 이탈해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통과에 앞서 이 법안을 향해 미친 짓이라며 거칠게 비난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EV mandate, and he's very upset about things, but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I can tell you right now. 특히 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국적자인 머스크를 추방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we'll have to take a look. 트럼프는 또 한때 머스크가 수장이었던 정부 효율부를 동원해 머스크의 각종 사업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You know what Doge is? Doge is the monster that might have to go back and eat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머스크의 반발에도 이날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 법안은 하원에서 법안을 재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머스크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신당을 창당해 맞서겠다는 뜻까지 밝힌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대체제로 주식을 언급했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 부동산 관련 첫 공식 발언입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 5,000P를 공략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한 달 새 코스피는 10% 넘게 오르며 주요국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0.6%가량 올랐는데 장중엔 3,130선을 넘어서며 나흘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낙관론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지주사 관련주가 치솟은 영향입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부터 HS효성, 한화 등 주요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적 시즌 동안에는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미국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이런 유동성 환경이 더 풍부해지게 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재개하지 않을까? 증권가에선 주주 환원 기대감과 원화 강세 등으로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SUV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선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가 도로 옆 언덕에 부딪혀 뒤집혔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인도 옆 화단에 처박혀 있습니다. 벤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상암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공원 앞 벤치로 돌진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공원으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설치물을 들이박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SUV 차량이 차선 분리봉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40대 여성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로 돌진해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광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돌진해 그대로 도로 옆 언덕에 전복된 겁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마지막 시즌을 공개한 오징어 게임을 두고 시청자들의 반응, 혹평과 찬사로 엇갈립니다. 하지만 평가가 어찌됐든 공개 다음 날부터 전 세계 93개 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제 작품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게임하지. 마지막 시즌 공개로 오징어 게임 6년 여정을 마무리한 황동혁 감독은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과 잠시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거의 반응을 안 봤어요. 예. 요새 인터넷은 안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면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좀 약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작품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망과 칭찬 모두 작품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주인공 기훈의 죽음이라는 논란의 결론을 두고선 비극이 아닌 나름의 해피엔딩이라 말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게 낯설어진 시대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작은 서민, 못난 사람에 불과했던 성기훈의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 시즌 1을 만들 때만 해도 기훈을 승자로 만들어 시즌 4, 5까지 이어가야겠다 마음먹었지만 그 사이 더 나빠진 현실을 마주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즌 3를 끝내고도 미국 영화로 제작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황 감독은 영화화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스핀오프, 즉 번외편 제작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2009년에 썼다 숱하게 거절당한 대본이 10년 만에 빛을 받고 그 뒤 6년 동안 한국 콘텐츠의 새 역사를 만든 오징어 게임. 차기작으로 극장용 영화를 구상하고 있다는 감독은 또 다른 작품 역시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곧 닥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좀 상상으로 만들어보는 JTBC 강나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이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친 뒤엔 오히려 더 더워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